철학의 기필력입니다. 16, 17세기를 과학혁명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유럽의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죠. 중세 종교적 세계관에서 근대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이러한 과학혁명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에요. 베이컨은 신기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노붐 오르가논이라는 책이에요. 새로운 기관이란 말인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책이 오르가논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노붐 오르가논, 새로운 논리학을 제시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체해서 새로운 논리학을 제시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베이컨의 주장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낡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으로 귀납법을 표준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자라는 거예요. 귀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베이컨의 주장을 한번 보죠. 베이컨은 중세 학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베이컨이 보기에 중세 학문은 현학적이기만 하고 종교적 권위만 내세우며 자만과 신비주의, 미신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베이컨은 중세 학문과 단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우상을 파괴해야 되는데요. 이때 말하는 우상은 뭐냐면 인간이 올바른 지식을 얻을 때 방해가 되는 편견이나 선입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종족의 우상, 동물의 우상,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이에요. 먼저 종족의 우상에 대해서 보죠. 자, 인간은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겠죠. 돌고래는 돌고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요. 원숭이는 원숭이 관점에서 세상을 보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편견이 있어요. 자,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죠. 아무런 목적 없이 행위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어떤 하찮은 존재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든가 어떤 소소한 사건도 신의 계획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베이컨은 종족의 우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인간은 단순하고 완벽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중세까지만 해도 태양을 도는 행성들이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타원운동을 하는데 말이죠. 이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편견, 이것이 종족의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 동물의 우상인데요.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동물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만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죠. 인간은 자신의 성향, 습관, 배경, 교육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세요. 6.25 전쟁 때 자신의 가족을 잃은 사람한테 북한의 핵폐기 선언이 진정성 있게 보이겠어요? 광주 민주화운동 때 자신의 가족을 잃은 사람한테 전두환의 경제정책이 올바르게 보이겠어요? 쉽지 않겠죠. 인간은 모두 자신의 경험에 맞추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동물의 우상이에요.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인데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상이에요. 우리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말하거나 자꾸 들으면 마치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어떤 개념에 대응하는 실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운명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운명의 여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일종의 생각의 오류인데요. 논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어요.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누군가 야, 북극곰은 펭귄을 잡아먹고 산대 라고 말하면 마치 북극곰이 남극에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사실 북극곰은 북극에 살고 펭귄은 남극에 살아요. 그래서 북극곰은 펭귄을 먹을 수 없어요. 또 누군가가 야, 서산대사가 동쪽으로 말을 날리면 서산대사의 머리카락은 어디로 휘날릴까? 라고 물어보면 뭐 서쪽으로 휘날리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서산대사는 휘날릴 머리카락이 없죠. 아무튼 운명의 여신, 서산대사, 북극곰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그러한 개념에 대응하는 실제가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의 우상이에요.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인데요. 전통이나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상이에요. 중세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철학자 하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천상의 세계는 영원불변하고 완전하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 토를 아무도 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우상이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현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죠?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그 어떤 물질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이 말에 토를 달면 바로 바보 취급당하죠. 그것이 바로 극장의 우상이에요. 인간이 이런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어떤 우상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자세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태도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양 철학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른 인물이 시골의 어느 오두막 앞에 마차를 세웠습니다. 바로 17세기의 철학자이자 수필가, 정치가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 주인공이죠. 그가 마차를 세운 이유는 참을 수 없는 탐구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온도와 부패의 관계를 연구 중이었는데요. 눈으로 고기의 부패가 얼마나 지연되는지 알아보고자 그 즉시 닭을 구해 죽이고 그 사체의 안팎을 눈으로 가득 채웠죠. 베이컨은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게 된 것을 흡족해했지만 다시 마차에 올라탄 지 얼마 되지 않아 극심한 오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실험을 핑계로 춥고 습한 야외에 오랜 시간 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1626년 4월 9일 아침 베이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며칠 전 남긴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베이컨은 1561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시대는 영국이 소위 대영제국으로 발돋움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1세는 열강의 위협과 인플레이션, 종교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영국을 강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이바지한 인물이었죠. 이 시기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발전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인간 이성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토대로 자연을 정복해 나가면 보다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죠. 베이컨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11월만 되면 홍삼 엑기스에 붙어나오는 그의 유명한 말, 아는 것이 힘이다는 사실 수능에 뭐가 출제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자연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으니 말이죠. 그는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차츰 인간 제국의 영토를 넓혀간다면 전례 없는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자연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베이컨 이전 시대의 사상가들은 대부분 연역적인 방식으로 연구했습니다. 이는 이미 사실로 여겨지는 명제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3단 논법이 대표적인 예죠. 이 방식은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식의 확장을 가져오기 힘들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가득한 자연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방식이죠. 그렇다면 베이컨이 제시한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1620년에 출간한 자신의 책 노분 오르가눔을 통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귀납법이었죠. 귀납법이란 개별 사례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관찰하고 조사하여 가장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는 매우 보편적이지만 그가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생소한 방식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지식을 성경이나 과거의 권위 있는 이론에 기대어 이끌어내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이죠. 베이컨은 이처럼 관찰이나 실험 없이 찾아낸 명제가 우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상이란 우리가 참된 지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우선 종족의 우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종적 편견을 일컫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의인화하여 설명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두 번째인 동물의 우상은 개인적인 주관과 선입견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일컫습니다. 베이컨은 이를 자기만의 동굴 안에 갇혀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표현했죠. 세 번째인 시장의 우상은 언어 소통 문제로 생겨납니다. 엄마가 시장에 다녀오면 존재도 불확실한 엄친아가 생겨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죠. 마지막 극장의 우상은 전통이나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신뢰하는 데에서 생겨납니다. 앞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또다시 잘못된 이론과 결론이 도출된 사례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겠죠.
베이컨은 이렇듯 자신이 제시한 방법론을 토대로 대영제국 그리고 자신의 무궁한 영광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좋은 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의회와 왕실의 대립이 격화되던 시기였는데요. 왕실 편에선 그를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의회가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죄목은 20여 건의 부패 혐의. 고위 관직에 오른 뒤 자신의 낭비벽을 감당하기 위해 일반인은 물론 소송 당사자들에게까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결국 그는 모든 공직을 박탈당하고 런던 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정치에 뜻이 없음을 확인받고 나서야 풀려나게 되었죠. 그는 이후 런던 근교에서 은둔하며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필생의 목표였던 6부작, 학문의 대혁신만큼은 완성시키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말이죠. 그럼에도 그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3부작만을 완성한 뒤 세상을 떠난 것이죠. 하지만 과학의 진보와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앞선 세대의 권위와 편견의 정면으로 맞선 그의 모습은 충분히 높게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의 믿음처럼 이후 오랜 기간 인간 문명은 과학과 이성을 토대로 분명 꾸준히 발전하여 왔으니 말입니다. Nicht diese Töne, sondern lasst uns angenehmere anstimmen und Francis Bacon was one of the pioneers of modern scientific thought and an English politician and Member of Parliament. Francis was born in London and studied at Cambridge University before he became a Member of Parliament in 1584. After James I came to power, Francis was knighted and appointed as the Keeper of the Great Seal, an important symbol of the monarchy in England. Bacon was a keen scientist and challenged the Aristotelian methodology that debate and argument by learned men was the only way to discover scientific truth. Bacon believed that in determining scientific truth, scientists required evidence from the real world. His book, The Novum Organum, gave information on the correct methods of acquiring knowledge through the medium of empirical evidence. Bacon's political roles continued, and he was appointed Lord Chancellor, the most powerful political position in England at the time, and after this was made Viscount St Albans. His political career finished after he admitted accepting bribes, and he was fined, imprisoned, and banished from the court, as well as from Parliament. He was later pardoned by the king, but retired to his home in Hertfordshire, where he continued his scientific writing until he died of pneumonia, contracted while studying the effects of snow on preserving meat.
Lord.